금투세 관련 찬성 1번, 반대 2번. 제가 오늘 금투세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공부 많이 했어요. 오늘은 제가 금투세 관련해서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금투세 관련해서 할 거면은 진짜 제대로 하던지 아니면은 하지 말던지인데 저는 안 하는 게 좋다 봐요. 금투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주식에서 1억, 채권에서 1억, 펀드에서 1억, 파생상품 1억, 총 내가 4억을 벌었어요. 이 4억에 대해서 다 합해가지고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런 경우도 있겠죠. 주식은 내가 1억을 날렸는데 선물에서 내가 2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1억 수익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세금 떼인다 이거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근데 왜 여기 코인은 왜 빠져있냐? 코인은 뭐 따로 세금 때리나 봐요. 그냥 코인은 코인대로 그냥 세금이 자체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래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선물 뭐 주식 뭐 이런 쪽을 이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사실 세금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만 얘기하자면 세율은 기본금융투자소득세가 20%고요 총 22%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3억 이하거든요. 3억 이하는 22%예요 세금이. 자, 그런데 3억 초과하면은 27.5%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3억 이하 22%, 3억 넘어간다 그러면 27.5%예요 주식이랑 선물에서 다 합산해가지고 뭐 현대증권에서는 뭐 1000만원 수익, 뭐 키움증권에서 뭐 1억 수익이에요. 그럼 1억 1천만원이잖아요. 뭐 이래저래 1억이라 치고 그러면은 뭐 3억 이하니까 나는 22% 2200만원 뭐 공제액 당연히 있어요. 공제액이 아까 250만원 정도인가?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1억 수익을 내서 250만원 빼고 9750만원에 대해서 22% 세금을 내야 돼요. 참 골 때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2025년도에 1억 수익이 나서 2200만원 세금 냈다 칠게요. 자, 그런데 2026년도에 내가 10억을 날렸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환불해주냐 세금을? 안 돼요. 이건 또 세금 환불 안 돼요. 자, 2027년에 1억을 또 벌었어요. 또 세금 내요. 이거는 또 2200만원. 자, 그러면 여기서 웃긴 게 아니 손실 나면은 세금을 안 걷어가는데 수익 내면은 또 세금을 가져가요. 웃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는 10억에서 1억 수익 빼서 뭐 3년 동안 내가 순수 8억 수익인데 세금은 4,500만원 떼간 거예요. 따져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세금을 걷긴 걷는데 너무 크다 이거죠. 지금 27.5% 너무 크지 않냐.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금투세 대상자가 정말 상위 1%인가 이걸 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돼요. 정말 상위 1%인가? 상위 1%만 세금 내면 되는 거다. 즉 무슨 말이냐면 5천만원 초과인 사람은 전 주식 투자자 중에 1%밖에 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류가 생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A증권사, B증권사, C증권사, D증권사가 있어요. A증권사에서는 내가 3천만원 수익, B란 증권사 3천만원, C란 증권사 2천만원, D란 증권사에서 뭐 4천만원 수익인 거예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2023년도 수익이 A, B, C, D 증권사 4개를 써요. 5천만원 넘는 증권사 없죠. 그런데 합해보면 얼마예요? 3천, 3천, 2천, 4천 하면은 1억 2천만원 수익 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이 5천만원 이상 계좌에는 속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즉 잘못됐다는 거죠. 이 통계는 여기서 얘기한 거는 상위 1%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상위 1% 이상입니다. 이거 상위 10% 20%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가 세금이 22%인데 우리나라에서 27.5%를 때리면 미국 주식을 거래하겠죠. 미국 거 그냥 계좌 터갖고 한 게 더 이득이지 않냐 이거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개인 투자자들은 왜 부정적인가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관은 영향이 전혀 없다. 개인들한테만 금투세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서는 땡큐인 거예요.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는 말이 대만과 일본에서 이미 이것들을 시행을 한번 해봤었는데 망했어요. 망해버렸어. 말 그대로 일본은 주식시장 완전 개폭락하고 대만도 개폭락하고 완전 망해버렸어요. 이미 해외에서는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실패한 사례가 많은데 이걸 왜 굳이 하냐. 그래서 아무튼 지금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에게만 오히려 세금을 더 내라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금투세 폐지하라는 국회 청원이 지금 6만 명 돌파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5만 명 나오는데 지금 실제로 6만 명 돌파가 돼버렸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개인 투자자들만 이제 봉의되는 그런 정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뭐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게 상당히 크고요.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는 아마 2025년도부터는 진행되지 않겠나. 그러면은 주식시장은 개폭락될 가능성이 높고요. 해외 선물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주식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뭐 법인 계좌를 터서 하든지 뭐 아무튼 뭐 그게 좀 더 이득이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내 선물 시장이 세계 1, 2였는데 망했어요. 지금 망해서 전부 다 지금 해외 선물을 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그렇고. 왜냐면 국내 선물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 손실이 너무 크다 해서 여러 가지 이 기준선이 너무 많이 높아져 버렸어요. 원래 세금 없었는데 선물 시장도 세금 지금 11%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규제가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 선물과 옵션 거래하던 개인 투자자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매매를 접지를 않았어요. 매매를 접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옮겨가 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해외 선물로 옮겨가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긴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이래 제재하고 저래 제재한다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 한다? 그런 거 없어요. 어떻게든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뭐 어떻게 다 편법을 쓰겠죠. 어떻게든 투자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게 저런 게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투세는 반대입니다. 반대고 우리나라에서 자원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뭐 나온 거 없어요. 우리나라는 완전 지식산업으로 가든지 수출산업으로 가든지 아예 금융산업으로 스위스처럼 가든지 이런 거 아니고서는 내가 봤을 때 우리나라 돈 벌기 힘들거든요 이게. 그래도 선물 투자가 메리트가 있는 게 뭐냐면 현재까지는 세금이 11%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선물을 1억 갖고 10억을 벌었어요. 그러면은 10억을 벌었으니까 10억에 맥시멈 11%밖에 안 내니까 1억 1천만만 내면 되는 거죠. 나머지 9억 원 정도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내 재산이 돼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27.5%대로 이러면 너무 크죠 이거는. 11%도 너무 큰데. 그래서 이 점을 좀 알고 여러분들께서 금투세든 뭐든 하여튼 세금에 대해서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